올해 초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여러 차례 접견했습니다. JTBC가 접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계엄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불법적 감방 통치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국익이 달린 문제를 정확한 정보도 없이 구치소에서 지휘한 겁니다. 외교, 안보, 의료, 여론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미국과 최상목 대행의 대화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통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먼저 한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요, 탄핵이 되고 나서 직무가 정지됐잖아. 네. 와, 그런데도 이놈이 깜빵에서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한 사건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1월 31일입니다. 올해 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이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희구 부속실장 이렇게 한 25분 정도 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을 접견을 하거든요. 그때 윤석열이 신원식 실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원식 실장이 윤석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쪽에서 계획을 빠르게 잡아서 권한 대행하고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그 대통령실하고 백악관하고 그 직통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보실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실이 나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요 얘기 뒤 2월 6일에 신원식 실장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통화를 하고 3월에는 미국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해도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월 24일에는요. 김정환 수행실장을 또 만나는데 거기서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의료는 괜찮은지 이런 거를 뭐 하는 거야, 진짜. 구치소에서 물었다라고 하고 네. 너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공의 사태가 왜 일어났는데 진짜 네? 열받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설을 좀 앞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예. 구치소에서 윤석열이 그 야채 가격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등을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직할 때는 왜 관리 안 했는데? 아니 그 대파 논란이 대파. 있었잖아요. 예. 대파 한 달에 800 몇십 네. 원인가? 네. 아니 근데 나는 윤석열은 어차피 이 사람은 완전 엉망이고 그렇다 쳐도 이 왜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깜빵 가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이거는 정말 또 하나의 헌법 붕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서 정지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 정지됨을 구속받지 않고 네. 업무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네. 구치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상했던 게 야 이거 한덕수도 권한대행 최상목도 권한대행인데 일을 이상하게 하네. 그 끝판왕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완규 그렇지. 법제처장을 갖다가 네. 헌법재판관으로까지 그렇습니다. 지명을 하는 사태까지 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내란의 동조하고 내란의 진압을 아주 앞장서서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가지고 당시에 구치소장 그러니까 김현우 내지는 김현우 전임자일 텐데 네. 전 이 둘에 대해서 이 사태를 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 이건 심각한 말이 문제야.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깜빵에서의 특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참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그렇죠. 된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는 두 가지가 거죠. 이제 다 있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딱 됐기 때문에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되면서요. 사실은 보고를 받아서도 안 되고 보고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참모들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요. 권한 그렇습니다. 대행한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권한 예. 대행한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엉망이야 이게. 엉망이야. 보고하는 놈도 그렇고 받는 놈도 그렇고 양쪽 다 헌법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게 그때 권한대행이 최상목이었거든요. 네, 사실상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의 지휘대로 그때 당시 움직인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내란 관련한 수사도 받아야 되지만 직무 정지 이후 맞아요. 최상목이가 또 하나의 맞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네. 된다. 그렇죠. 예, 직권 남용 등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최상목이 요새 뭐해? 너 퍼스널 칼라 찾고 있는 거야? 뭐야? 너 어디서 뭐해? 떡 맺히고 있는 거 아니야? 떡 맺히고. 퍼스널 칼라는 찾았냐고? 너 어디서 뭐해? 최상목이. 요즘 진짜 안 나온다. 어?
최상목도 이제 단일 칼라로 갈 거예요. 구치소에서 예. 이렇게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게 구도가 아닙니다. 주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주는 대로 입어야죠. 속옷까지도 다 네. 주는 대로. 윤석열이가 지 재직 시절에는 맨날 사우나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일도 안 하더니 깜빵에 들어가니까 일한다고. 야, 웃기는 놈이야 이놈은. 실제로 그 지각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맞아요. 지적 많이 했는데 네네. 지각용 지하 비밀 통로까지 만드는 거 뭐야, 아니냐는 그거를.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이거- 전해주시죠. 이 같은 경우에는 예. 도어 스태핑도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맨날 지각 출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이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그 정문 말고 네. 다른 루트, 정문 말고 다른 루트에 좀 안 보이게 비밀스럽게 윤석열이 좀 출근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라고 지시를 해가지고요. 네. 원래 거기가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을 허물고 차가 바로 이제 지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유. 그렇게 이제 공사를 했다는 거고 지금 대략 한 세금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예. 한 4억 정도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각 숨겨주려고. 그러니까 지각 와. 일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고 이게 두 사람이 그렇게 당선을 시키고 싶어했던 대통령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얼어붙었어 지금. 반성하고 사과까지 했구만. 근데 죄송합니다. 예. 그 보면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수업 시간이나 뭐 이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꼭 소풍 가는 날 문제집 들고 오는 예, 친구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문제집을 평소에는 안 봐 절대로. 맞아요. 근데 꼭 소풍 가는 날은 가방 안에 그 문제집을 들고 와요. 네. 딱 그 꼴이에요. 그 꼴입니다. 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교도소에서 저기 아, 그 보고받은 거, 예, 보고받은 거. 윤석열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지시하고 외교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JTBC에 보도된 게 1월, 2월 얘기하고 3월에 이게 지시사항. 그래서 신원식이 윤석열의 지시로 미국에 출장도 다녀오고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놀이 했네 계속. 네. 그러니까요. 구속이 됐어. 감방에 갔는데 계속해서 신원식도 갔지만 4월에 김태효가 방미했습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직위원이 풀어줄 줄 알았어 이 사람은.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있나. 이들은 알았다. 곧 나온다는 걸. 곧 나오는 게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복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이 회의를 한다는 거는 네. 자기가 곧 나오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너무 여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구속기간 6개월이면 이거 안 해. 곧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봐 나는. 자, 3월, 4월에 어떻게 알았지? 근데 나온다. 자기네가 작전을 짰기 때문에 알았지. 네. 그냥 남한테 들어서 안 게 아니라. 예. 이게 쭉 이렇게 자기는 나와서 미국이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검찰에서 큰 대대적인 수사가 일어나서 혼란이 난다. 그리고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윤석열 복귀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3월, 4월에 계속 신원식도 가고요. 김태효도 미국이 갑니다. 김태효. 어제 제가 김태효 가가지고 인터뷰했어요. 이제 곧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태효도 그렇고요. 정광훈 목사도 미국에 갑니다. 그래놓고 갔다 와가지고 로펌 사람들 상원의원을 만나고 와서 이건 돈 주고 만난 겁니다. 그냥. 그런데 트럼프가 윤한테 계엄령을 충고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를 갔다 와서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보다 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플랜은 자기가 나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자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나오려면은 사법부가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자기가 못하잖아. 근데 지금 주목되는 게 조이대 김충식의 만남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연결 이게 네. 아니더라도 사법부를 통해서 여차저차해서 나는 곧 나올 거야라는 걸 알아야 이런 짓을 하지.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 새벽 5시까지 변호사들하고 접견을 계속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이 구속 취소 그 심사하는 날. 그러니까 보통은
6시만 되면 들어가서 기다리든지 뭐 이렇게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만둘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만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걸 자기네들 알고 있었다는 알고 거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건 그냥 바람이나 기도가 아니라 그런 작업을 한 거 확신, 아닐까? 확신. 많이 했죠. 그 루트가 어떻게 했냐 이거지. 직위원 구속 취소되기 전에 우리가 그 여기에서도 계속 떠들었잖아요. 양승태 조이대 양승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큰 로펌과 그다음에 보수적인 사법부 보수파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윤석열은 알았던 거지. 그때 움직였던 사람이 정상명하고 그 민정수석 김주현 수석 예, 이분들이 움직여서 이 판을 짰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직위원회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실제 움직인 사람들이 4명인데 거기가 나는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실무전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 4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작전을 짜놓고 했다는 거죠. 윤석열은 구속이 자기가 풀려날 줄도 알았고 자기가 복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것까지는 이제 현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실패한 건데. 그때가 1월 달에 그 경찰들이 이렇게 그 강남 쪽에 있는 유흥업소 돌면서 조사할 때 지기현 부장이 유흥업소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확보를 해서 그 증거들하고 이제 마담들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정확하게 이 취재를 해놨대요. 근데 왜 그게 안 나오죠? 1월 달에 경찰들이 그래서 경찰들이 그거를 보고서를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를 원래는 그걸 가지고서 윗선으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윗선에서 그 보고서를 캐비넷에 넣으라 그랬대요. 일단 그거를 바깥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이 분에게는 캐비넷이 되는 거고 이제 약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문제를 설이다.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상호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이라는 거죠. 너무 나갔어.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한 건 맞아.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맞아. 본인의 추론이고. 근데 추론 아니고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경찰 단속 혹은 그 경찰들은 이제 세평 모으고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항상 하는데 정보과에서 거기 걸렸다. 네, 걸렸다는 거기까지가 취재가 됐다. A 사실. B 사실로 취재가 된 건 정상면 그다음에 김주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는 건 B 취재. 양쪽 다 그게 연결돼 있지 않을까? 네, 양쪽 다 취재. 의심하는 거네. 연결고리만 지금 의심하는 거고. 합리적 의심. 윤건영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정상명 총장이든 뭐 조이대든 누군가 만나서 밖에 그 사람들은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밖에와 안을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김주현이랑. 아니요, 김주현이 그럼 그렇게 면회 안 갔거든요, 자주. 아니 면회 말고 바깥에서.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 총괄하는 전달한 사람이 있을 그건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야지 그걸. 변호사. 변호사 아니면 그건 김성훈. 변호사지. 그게 김성훈. 변호사들한테 그런 정말 내밀한 건데 비밀이지 이거. 그거는 못 하죠. 나 나가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거는 김성훈 아닐까요? 확실하게 내가 신뢰하거나 나의 정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개런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게 전 누굴까라는 것도 궁금해요. 그거 김성훈 차장일 가능성이 높고. 김성훈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조금 결이 좀 왜냐하면 교도소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경호한다면서 경호원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결은 다를 구치소에 수 있지만 네. 정진석은 왜 지금까지 아무도 비서실장. 이 양반에 대해서는 전 제가 윤석열보다는 못하지만 정말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네. 내란의 핵심을 케어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다 옆에서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고 방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 전 정진석 실장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많은 네. 사람들이. 네. 정진석, 김태효에 대해서 내란에서 정진석, 김태효가 이 대통령실의 핵심들이 뭘 했는지는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이쪽으로 수사가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태효가 태어나더라고. 9, 10, 11, 12 있잖아. 네? 태어나더라고. 아직 2달밖에 안 지났어. 네, 응원할게요.